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부를 하실 때 시간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1년 후에 이렇게 되겠다. 한 달 후에 이렇게 되리라. 2년 후에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단계 한 단계를 자기가 정말로 실속 있게 그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시절 인연이 딱 온다는 겁니다. 시절 인연이 오면 그때 만나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 만나면 그 다음 단계는 그 만난 인연에서 스스로 깨달음이 와요.
스스로 깨달음이 와서 어떻게 하는지를 본인이 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단계를 가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요새는 그게 제일 높지요. 롯데타워가 제일 높지요. 옛날에는 63빌딩이 제일 높았는데 요새는 롯데타워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1층부터 시작해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을 해. 그럼 올라가다가 보면 처음에 막 빠르게 간다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그냥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이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만약에 막 그냥 처음에 바쁘게 막 쫓아서 올라간다 해도 그 어느 정도까지 가서 너무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서 올라가지를 못해. 그런데 한번 그렇게 세게 가서 꺾여버리면 그 다음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쭉 해서 쉬지 않고 가면 올라가지요. 올라갑니다. 뭐가 중요하냐? 쉬지 않고 가는 것이거든요. 쉬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쭉 가다가 보면 가는 도중에서 체험이 오고 느낌이 오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알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1층 가서 이제 2층 가는데 와이고 저기 100몇 층까지 어째 가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몇 층까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인연과 조건에 다 따라서 다른데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1층에 있는 사람이 100몇 층을 생각을 해서 거기에 올라가려면 그만큼 올라가는 힘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데 그 올라가는 그거를 자꾸 결과를 먼저 자기가 자꾸만 지금 그만큼 노력도 안 했는데 결과만 자꾸만 자기가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결국 끝까지 못 가요. 저는 그런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 못 봤어요. 사실은요. 무엇을 하느냐?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모여서 가다 보니 끝까지 가는 것이지 이 순간이 모이질 않고 가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특히 이 공부는 옛날에 우리 내려오는 부처님 당시에는 좀 안 그랬는데 부처님 당시에 있던 그런 공부를 쭉 해오다가 이게 이제 방편이 바뀔 때마다 그 사회적인 요소하고 굉장히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이 공부 방법이 바뀔 때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오셨단 말이죠. 뭐를 전하러? 진심을 전하러 오셨어요. 진심을 전하러 오셨는데 그년도 와서 중국에 와서 가만히 보니 그 부처님 공부가 지금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런 공부가 아니고 그냥 절 짓고 그냥 기복불교로 너무 심하게 변해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또 그것도 있으시겠지만 9년 동안 면벽을 하셨단 말이죠. 달마대사께서. 그 깊은 뜻이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양무제가 찾아갔지요. 찾아가니까 내가 절도 짓고 못다고 이렇게 많은 공덕을 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 거기에서 그냥 양무제가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 생각에는 공덕을 엄청 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선이라는 그 선이 나오게 된 배경이 중국에서 그 선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너무 이 말하자면 이 모순놀이를 심하게 하니까 거기에 이제 이 공부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직지인심이라고 한 거죠. 일체의 모든 그 문자나 이런 것을 다 도단을 하고 그냥 마음에만 딱 해서 불림문자, 직지인심 이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보니 그게 이제 처음에는 또 잘 나갔겠죠. 근데 그런 선사들이 스승이 바른 스승이 지도하에서 바르게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 스승을 만나기가 쉽지도 않은데 그러다가 이제 그때 그 선사 이름을 내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대중이 수천이었어요. 그 선사가 유명한 선사신데 수천인데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몇 명 됩니까? 그러니까 10손가락도 안 된다 이랬거든. 수천 명 대중 중에서 10명도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모였어. 그 공부를 해.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해.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은 스승의 눈에는 몇 명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새 뭐 100대 1, 뭐 200대 1, 취업문이 그렇게 좁은데 이거는 1000대 1도 넘는 거죠. 막 7, 800대 1 막 이렇게 됩니다. 그 공부하는 게. 그렇게 이제 하면서 직진 이제 불림문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걸 또 엉뚱하게 뒤집어서 모순놀이를 워낙 하니까 그런 이런 방법이 나는데 그걸 또 엉뚱하게 뒤집어서 옥수수 팡 터지듯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또 팡 터지는 걸로 또 휙 갔어. 그러니까 한 방에 터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옥수수가. 옥수수 요새 거기 옥수수 뻥튀기 하는데 본 적 있어? 법계야? 그 뻥튀기 하려면은 그거 보면은 열을 되게 가해요. 열을 가해가지고 그 옥수수나 쌀을 열을 가해가지고 얘가 튀길 정도 열을 받아야 튀겨지거든요. 그전에는 안 튀겨집니다. 우리 팝콘 튀겨봐도 알아요. 팝콘을 똑같이 넣어서 튀겨봐도 어느 놈은 다 튀겨졌는데 어느 놈은 그 알맹이가 그대로 밑에 남아있는 것도 있거든. 튀긴다고 다 튀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정한 그 인연과 조건이 순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변화하냐면 그 이제 결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게 어느 날 그냥 빵 튀기지는 줄 알아. 인연과 조건이 순숙이 되어야 튀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빵 튀기듯이 그 깨달음을 시절 인연을 만나는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시절 인연은 저절로 온다는 것이에요. 왜 오냐? 자꾸만 자기가 이 순간 계속하고 있으면 온다는 겁니다. 왜? 자성정이고 자성해거든요. 내 속에 깨달음을 갖고 있다고요. 이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성각이라고요. 내 성품 속에 이미 깨달음, 지혜, 정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현이 될 수 있도록 인연과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지금 자꾸만 생각을 꼬여서 하지 말고 늘 생각을 바르게 쫙 피라는 거예요. 생각을 요래 하면 될까 저래 하면 그런 거 없어요. 공부를 하는데 만약 모습공식을 하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종이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요 종이컵을 눈으로 바로 보고 종이컵 딱 걷어잡고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수,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만 야로를 부려. 이게 잔머리를 굴려. 이게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그런 방법 없어요. 없어요. 제일 그걸 해야 되는 게 뭐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종이컵. 종이컵을 얼마나 잘 착 걷어잡아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종이컵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놓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종이컵이 실체가 있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어떻게 그냥 내려놓느냐, 이것만 문제거든요. 이걸 수없이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수없이.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가 요래하니 어쩌고 저래하니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길을 갈 때, 생각을 할 때 어딘가 쫙 바르게 하라는 거거든요. 꼬불꼬불 한다든지 뭘 이걸 비튼다든지 그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공부하는 데는. 그래서 쭉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시절 인연이 오면 자기가 그 물도 어떻게 돼요? 자꾸 붓다가 차고 넘치지요. 차고 넘칠 때까지 해야지요. 차고 넘칠 때까지. 근데 이 점이 들을 때는 되게 쉬운데 실제로 자기가 생활 속에서 적용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 서정주 시인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이 국화꽃이 한 송이 피려면은 천둥 번개랄지 이런 무수한 그 여름에 어려운 지점을 또 우리가 왜 해 뜨기 전이 뭐 제일 어둡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자기가 그 지점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넘어서는데 누가 넘어서냐? 자기가 넘어서야 돼. 남이 나를 넘는 그런 거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가 해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자기를 속여서도 안 되지만 남에게 속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해주겠다. 그런 거 없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해줍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그 거사님 네 분이서 열심히 이제 우리가 토일 정진 계속 하시죠. 정진하시는데 그것이 정말로 모이고 모여서 나중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문 시간을 듣고 있는 분들도 토요일, 일요일 날 정진을 하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 35쪽이요. 공부하는데 이 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과를 바라지 않고 꾸준히 순간순간 간다는 것. 그래서 제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상대성은 가짜다. 상대성은 변한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겁니다. 상대성은 가짜다. 상대성은 변한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만약에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말마디라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면 이것을 실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모습은 상대성은 변한다. 변하는 것은 가짜다. 가짜인데 요 가짜는 절대성의 씀이다. 절대성의 나툼이다. 그래서 절대성하고 상대성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말구를 만들어 놨죠.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씀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바탕과 씀이는 둘이 아니다.
이렇게 딱 어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딱 기억을 하고 있으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씀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이 바탕이다. 바탕과 씀이는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자,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보다 도리다 지식보다 사랑이다 생시다 것없이 전부 상대성인데 상대성이 거짓은 거짓이지만 절대성 자체가 있어. 그러니 절대성의 불신자가 상대성이에요. 무엇이 거짓은 거짓이지만 절대성이 들어서 인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하고 하고 능이라는 기관에서 소통하고 하는데 상대성은 절대성의 세상상이에요. 상대성은 변화하는 거예요.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요. 절대성은 왜 변하지 않습니까? 절대성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이 변하려야 변할 것이 없어. 낫다 죽었다 하는 것도 변하는 거리거든요. 만약 절대성 자리에 변할 것이 있다면 상대성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해. 모든 생각을 다해. 그래서 모진 몽둥이 같은 걸 놔두어서 인생을 시작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중을 하면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시중해야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절대성 자리를 생각하니 우리가 정말로 절대성 자리로 불신인 상대성을 만나면 상대성은 변하는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왜 없는 없습니다만 잘하지 않았을까? 미연이 절대성에서 왔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딱 알고 내가 지금 상대성을 걸리고 있지만 절대성 자리가 풀린다. 이 도리만 알아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됩니다. 많이 한다해서 여러분들이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렇지. 이것만 납득해버리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예,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네. 하기는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라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제 감이 안 잡히는 거지요. 감이 안 잡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공부를 쭉 하면서 이제 공부의 윤곽과 바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모습공식을 해. 모습공식을 하면 이 모습이 곧 상대성이거든요. 상대성은 이름이 다 있어요. 이것이 이름이 없다 하는 것도 이름이고, 절대성이라는 것도 이름이에요. 이름은 이름이나 절대성이라는 이름에 앉으면 그건 상대성이 되는데, 절대성 자리를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름을 빌려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그거 해갖고 말이 안 되니까 그것도 지시대명사죠. 명자라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살림살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씀이 작용인데 상대성은 변하는 거라. 변하는 건데 절대성은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절대성 자리는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왜? 모습이 없었어.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이 문제를 두 개를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씨름을 하면 뭐가 된다? 바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모습 공식을 하고 있어요. 상대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곧 절대성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왜?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니라서. 그리고 새말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바로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라는 그 법을 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 공식하고 새말귀를 가지고 공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앉았을 때는 바탕을 놔두자죠. 그게 이제 반문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성 자리로서의 굴림새인 상대성을 안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도 가짜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몸뚱이, 이 육근이 있는 이 몸뚱이는 참말로 이게 미세번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머니 태에 들어갈 때 이미 내가 중생이 사람이 가장 강한 그 본능이 살려는 욕구라고 합니다. 살려고 하는 욕구가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에 들어갈 때도 누가 들어가냐면은 내가 그곳이 좋아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것이 그 어머니 태가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이 굉장히 좋아 보여. 그럼 어떤 사람은 보면 자식이 부모를 구타를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요새는 참말로 희한하대요. 부모가 아이를 낳아놓고 그 아이를 돌보지 안 하고 그 몇 살 안 되고 그 갓난아기 정말로 안기도 정말 뼈가 정말 연해서 혹시나 다칠까봐 안을 때도 조심조심 안는 그런 애를 때려서 저번에 16개월밖에 안 된 그 이제 입양을 한 애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애기를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그 아를 그렇게 때리는 거?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해하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인연이 어떤 인연이라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나? 그리고 또 이 인연을 비껴갈 수는 없었나? 많은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그지요? 왜 하필이면 그 사람한테 갔냐 이거지요? 수많은 입양할 사람이 있고, 입양 또 될 애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진짜 그거를 일본말로 아다리라고 하지요? 꼭 맞아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함을 당하고, 부모는 또 자기의 그 과보로 또 감옥에 가고. 야, 그러면은 이 끈이 어떻게 하면 이게 풀릴까? 끊어질까? 언제 어떻게 이걸 끊을 수가 있을까? 그거를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말로 그 인연이라는 게 무섭죠. 인연과 조건이라는 게. 수많은 부모, 입양할 부모, 입양될 아기 중에 어떻게 해서 따다리 딱 맞아서 가가지고 부모는 감옥에 가고 자식은 죽고, 이런 그 말하자면 원수지요. 저는 원수라고 봅니다. 그 전생의 원수라고 봅니다. 전생에 원수의 그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해서 이걸 풀 것인가? 여기에서 끊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말입니다. 그때 우리 능엄경에서
배웠죠. 중생상속이라는 것이. 중생상속이 부처님이 네 여기 부모 태에 들어가라 이런 적 없어요. 자기의 어변이 그 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태에 쏙 들어가. 태에 들어가 버려. 그것이 어머니의 태이든지 뭐 알이든지 태난스파라는 게 있죠. 그런 그 생명이 태어날 때의 직접적인 조건, 그 조건이 누가 선택해서 들어가느냐?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 그러니까 자기가 짓고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거를 자기가 어떻게 이거를 끊을 수가 있고 여기서 어떻게 이걸 풀어낼 수가 있느냐?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연기와 공성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연기와 공성을 자꾸 공부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업력, 또 내가 조건 지어진, 이미 조건 지어져서 결과로서 나타나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공부를 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빈 것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딴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거를 이제 지어놓은 거니까 받겠지요. 받아도 어떻게 받느냐? 약하게 받겠지요. 이미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고 있는 모습 공식은 단지 깨달음,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력이 완전히 싹 바뀌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16개월 된 애가 지가 하면 얼마나 하겠나요? 그런 애를 가슴 쇄골이 다 이게 골절이 되고 두개골이 골절이 된다고 할 정도면 애를 얼마나 구타를 했겠냐 이 말이에요. 16개월 된 거를 꼬물꼬물 하는 거를. 그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이제 그 부모 입장으로 보면 너무 미워서, 너무 미움이 강해서 그 아이를 때리고 그럴 때 자기 정신이었을까요? 난 자기 정신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야, 이 업력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말하자면 바꾸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한 단계 한 단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성 자리가 굴린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책을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형과 거사님을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책상을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빈 공간을 본다. 그지요? 그렇게 자꾸 하면은 허공으로서의 나, 절대성 자리가 굴린다라는 것이, 이 몸뚱이는 무정물이죠. 무정물입니다.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굴린다라는 것이 서서히 어떻게 되느냐? 그 바른 그 정견으로 내가 쓱 스미는 거지요. 옷 젖듯이 쭉 스며서 나중에는 그렇게 꼭 말을 하지 않아도 허공으로서의 내가 굴린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새말귀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나중에는 지금 현재는 눈으로 보는 것만 하지만 나중에는 소리도 그렇게 생각,
감정도 생각도 허공으로서인 내가 어떻게 일어나는 생각을 보는 거지요. 그러면 딱 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오늘 하루에 모습공식을 만약에 내가 10번을 잡았다. 그러면 그 다음날 11번 잡고, 그 다음날 12번 잡고, 그 다음날 13번 잡고, 그렇게 해서 50번 잡고, 100번 잡다가 보면 나중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보면, 변하고 헛것이지. 변하고 헛것이지. 나중 가면 변하고 헛것이지 할 것도 없어. 변하고 헛것이지 할 것도 없어. 백봉 선생님 말씀대로 이 책상을 그대로 두고 빈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설법을 하시거든요. 이 책상을 그대로 두고 빈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 모습공식을 처음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건너뛰어버리면 죽도밥도 아니에요. 죽도밥도 아니에요. 정말로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공부가 진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월은 자꾸 가. 보림선에는 언제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3년도 되고, 저도 선생님 만난 지가 22살에 만났는데 지금 67세가 45년 아닙니까? 45년 금방이거든. 지금 생각하면은 바로 엊그제 같아. 45년이. 근데 그 45년은 시간을 매일 오면서 만약에 하루에 정말 모습공식 10번씩만 잡았다 합시다. 그럼 45년 동안 몇 번을 잡았겠나요? 하루에 10번 잡으면요. 계산 좀 해봐라. 법계야, 네가 제일 젊으니까. 365일 곱하기 10i가 하루에 10번이면 그럼 3650번을 잡았어. 곱하기 뭐야? 45를 하면 도대체 얼마를 잡은 거고? 14만. 예? 14만 번이요? 몇 번이요? 14만 번 좀 되겠습니다. 10만 번 잡으면 도사되지요. 도사되지요. 도사가 따로 있나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왜 생겼을까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엇을 하나를 그거를 하려면 익숙해서 거기에 말하자면 자기가 어느 정도 정말 깨달음이 오려면 그 일에 대해서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1만 시간이 되려면 하루에 1시간이면 3650이죠. 곱하기 3년 하면은 1만 시간 되나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앉아.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해. 그러면 3년 정도 지나면 상당히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몇 시간 하지도 않았어. 그래 놓고는 뭐뭐 한다? 욕심만 낸다. 결과에 대해서. 안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은 다 등신인가요? 1만 시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병신이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 적어도 1만 시간은 해야 조금 시근이 트이더라는 거예요. 1만 시간은 해봐야. 그러면 그 시근이 조금 트이면 어떻게 된다? 거기서부터 자기 살림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전에는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일과를 굴리라는 게 제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서부터 일과를 굴리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굴려서 뭐 10년이면 이미 몇 시간 됩니까? 하루에 20분씩만 해도 이미 1만 시간 넘었죠. 그러니까 참 이게 꾸준히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꾸준히 해야 됩니다. 자, 38쪽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몸뚱이는 무정물이라는 것이 요 지금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다음에 이 수술 본문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왜냐하면 상대성 중에서도 가장 타파하기 어려운 것이 몸뚱이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순서를 정할 때 나름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순서를 정한 겁니다. 선생님 이제 본문이 그냥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본문 한 50개를 추려서 이거를 만든 건데, 어떻게 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데, 사람들이 이 사고 체계가 쭉 이렇게 말하자면 물 흘러가듯이 처음부터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 이런 게 해서 체계를 잡아봤는데, 그래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 이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의 윤곽 바탕, 선이란 무엇인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를 공부의 윤곽과 바탕으로 잡고, 그 다음에 몸뚱이는 무정, 상대성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타파하기 어려운 몸뚱이. 그래서 수술 본문,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그러면 진짜 내 몸이 뭔가?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허공은 모습이 없다. 진짜 내 몸에 대해서 이제 내가 궁금해 할 테니까 허공은 모습이 없다. 그래서 허공 본문을 하고, 그 다음에 허공에는 시간과 공간이 끊어지고 변할 것이 없고, 그런데 허공과 성품이 둘이 아니야.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를 거기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고 했는데, 요 상대성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어려운 몸뚱이. 자, 수술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약에 너의 영은 양쪽을 끊어내고 가축은 일본 사람의 말로 하고 무병을 이루었을 때 너의 영은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너도 좋겠는가? 만약에 이번엔 너희 양쪽으로 하를 끊어내고 가축은 중사람의 말로 하고 어쩌고 무병을 이루었을 때 너의 영혼은 너의 영혼이고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자식이라 너도 좋겠는가?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병통과 홍콩팥을 도려내고 가축은 미국 사람의 날마다 병통과 홍콩팥으로 바꾸어 무병을 이루었을 때 너의 영혼은 너의 영혼이고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너도 좋겠는가? 좋다고 하고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묵화와 간장, 신장을 도려내고 가축은 독일 사람의 알맞은 묵화와 간장, 신장으로 넣어서 무병을 이룰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 너도 좋겠는가? 좋겠지요.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목표와 이너배를 뽑아내고 가축은 블라스 사람의 알맞은 목표와 이너배로 바꾸어 넣어서 무병을 이룰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고 불러도 좋겠는가? 글쎄요.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누나를 개누나로 콩은 원숭이로 귀는 모모로 머리털은 가발로 바꾸어 넣어서 무병을 이룰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고 불러도 좋겠는가? 그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니고 일본,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사람의 것이 확실하고 또한 대화와 음식 것이 또 소명같은 아니라 또는
하늘에 불려서 만들어낸 것도 있으니 어머니를 어찌 나의 어머니라 부르겠으며 아내를 어찌 나의 아내라 부르겠으며 자식을 어찌 나의 자식이라 부르겠습니까? 그럴진대 나는 누구이며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떤 물건입니까? 단단히 아니라 이리저리 모아져서 다시 이루어졌지만 몸뚱이란 본래로 성품이 없으면서도 법에 따라 줄곧 드러나는 가죽주머니이니 어찌 정복이 있어도 국적을 말하고 인종을 가리라. 다만 내가 따라 니라도 없으면 주인인지라 너의 신인 줄 알라. 왜냐 너에게 보고 생각하는 법이 있으니 이 바로 참법인데 이름은 본래로부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국들이 맑고 밝으나 어떤 물건이나 인구를 쏟아내는 것이다. 이러므로 그들이 마음이 말을 빌려서 마음이니 성품이니 슬기로 있는데 의젓하게 하늘과 땅이 나뉘면 앞에 수시로 저도 중생으로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자리가 이렇듯이 분명하니 다만 넌 여자여자로 밖으로 있는 동안으로 다행히 생각하되 소중하게 신들이 말고 어머니로서 존경하고 아내로서 아끼고 자식으로서 사랑하니 당연 처사하겠다. 이 소식에 몸을 한번 붙여라. 네. 요새 그 영화 벌써 한 10년 전, 20년 전 이미 외국에서는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사이보그 인간에다가 또 이제 뇌에다가 그 기억을 다 모아서 칩으로 만들어서 다시 칩으로 또 넣고 또 어떤 영화를 보면은 요 뇌만 남겨놓고 완전히 몸은 완전히 사이보그로 해서 하나의 그 전쟁 병기로도 만들고 그래서 또 그런 거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뭐 비밀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그 만들다가 이게 부작용이 있어서 사람이 완전히 희한하게 바뀌는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지요? 영화에. 그리고 저번에 있던 그 인터셉터라는 영화에는 꿈도 전부 다 꿈속에서도 꿈을 다 그거를 말하는 인터셉터 하는 그런 영화도 나오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선생님 1970년대인데 선생님은 이제 그때 염통 그러니까 심장 콩팥 아직 콩팥은 그거 없지요. 심장은 인공기능이 있는데 콩팥은 아직 인공기관이 없지요. 콩팥은 너무 어려웠어요. 콩팥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콩팥은 완전히 인체에서 그 하수구 걸르는 작업을 하는 거라서 가장 그 미세한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생체 이제 이게 선생님이 제일 참 뭐를 이걸 밑에 깔고 있냐면 상대성은 뭐다? 가짜지요. 가짜니까 하나의 기관이지요. 사람의 몸을 하나의 기관으로 보는 거지요. 하나의 모습으로 봐서 기관으로 봐. 그래서 이 기관은 그 기관을 쓰는 인연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 각막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면 나에게 인연이 있을 때는 내가 주인이나 딴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천일결사 마치고 자기가 죽으면 이 기관을 다 그걸 뭐라고 하지? 기증.
기증하는 거. 거기에 우리가 다 사인을 하고 그 카드도 다 받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관이 그래도 잘 유지를 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인연이 다해서 가면 기관이 괜찮은 거는 남을 주고 가도 되지요. 이 기관 하나 만들려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자연적인 기관이 있으니까 기관을 이제 뭐 심장이랄지 간이랄지 신장이랄지 이런 중요 기관, 또 이제 피부랄지 피부도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인공으로 만들기가. 그래서 피부랄지 이런 것도 다 줄 수가 있는데 이 왜 줄 수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왜 줄 수가 있냐? 법계야, 왜 줄 수가 있지? 왜 내 심장을 남에게 줄 수가 있지? 같은 몸이라서? 같은 모습이라서? 자, 이르거사님 어째서 줄 수가 있지요? 무정물이고 뭐라서요? 성품이 없었어요. 성품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성품이라고 할 때는 지혜의 그 말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심장이 내 것, 심장이 만약에 지혜가 있으면 나는 일심행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심장은 뭐가 없다? 지혜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무정물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과 모습에 이 기관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 거기에 가서 잘 작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잘 작동이 되는 조건이 안 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잘 모릅니다. 앞으로는 좀 안 맞다 하더라도 약으로 맞춘다든지 무슨 이런 의학이 더 발달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의학으로서는 일심행의 심장이 다른 사람의 심장으로 갈 때 여건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건이. 근데 이 심장이 왜 갈 수 있느냐? 그 사람에게. 이게 문제예요, 현각 의사님. 왜 갈 수 있느냐? 이 심장이 무정물이라요. 지혜가 없어요, 심장에요. 또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해서 이 점을 탁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내 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연이 있을 때까지는 내가 사용하는 인연이에요. 그런데 내가 인연이 닿으면 딴 사람이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굉장히 돈이 급하고 그거 할 때 신장도 떼서 팔기도 하지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무정물이라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단단히 들어라. 이리저리 모여져서 다시 이루어졌지만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몸뚱이라는 것은 이리저리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리저리 모여져서 이루어진 게 몸뚱이입니다. 몸뚱이지만 몸뚱이는 본래로 성품이 없어서 법에 따라 줄곧 법칙에 따라 변하는 가죽주머니라는 겁니다. 법칙. 그래서 그 밑에
그러니 어찌 정법에 있어서 국적을 말하고 인종을 가리랴. 다만 연에 따라서 누라도 쓰면, 이게 연에 따라서라는 것은 거기 알맞은 환경 조건을 이야기하지요. 이 신장이 가서 거기에 알맞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니라도 쓰면 주인이야. 그것이 네 색신이야. 이 말이죠. 왜냐하면 너에게는 그 밑에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몸뚱이는 무정물이야. 무정물이야. 성품이 없어. 그래서 남에게도 줄 수 있는 기관이야. 기관. 그래서 내가 사용할 때는 내가 관리를 하나 소유물은 아니다. 이것이 이 수술법문의 주요 요점인데, 이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몸뚱이를 사용을 하고 계시죠? 몸뚱이 다 사용하고 계시죠? 사용하는데 몸뚱이를 그 인연에 따라서 잘 운용을 해주는 것이 지혜예요. 밥도 잘 먹여주고, 밥 먹을 때도 그냥 배가 부르도록 먹어서 이 기관에 만약에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럼 얘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얘들은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운동도, 적당한 운동도 해줘야 되고, 적당하게 치료도 해줘야 되고, 적당하게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